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도 여전히 불확실성의 범주에 놓여 가지고 있고 또 홍콩 시위 또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 또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25일부터 27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. 모건 스탠리에서 신흥국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하는 문제 또 게다가 오늘 밤 12시가 되면은 지소미아 종료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조금 전 청와대 발표로 인해서요. 보도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답니다.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로 해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당분간 종료는 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. 또 게다가 WTO 제소를 정지하겠다 이런 발표도 동시에 했거든요. 그와 관련해서 뭐 정치적으로 이 지소미아가 어떻게 해석될는지는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. 우리 주식 투자 시장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맞죠. 일본하고 계속 저렇게 관계가 악화되어 간다면 뭐 우리한테도 좋을 일이 뭐 없겠죠. 그런데 일단 우리 정부에서 큰 마음 먹고 저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일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하는가인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뭐 하나가 제거되었고요. 또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거된 상태이고 또 만약에 일본에서 주말에 그에 뭐 우리 잘해보자 앞으로 뭐 이런 약간의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 갈등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월요일부터 시장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. 앞으로 일본하고 잘 돼 가겠구나 하는 또 기대감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물론 아직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시장의 악재가 하나는 제거되려고 하는 중이다. 또 오히려 이게 제거 차원이 아니라 일본하고 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맞이하는 또 이번 주를 종료하는 입장에서 조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겠죠. 제가 또 새로운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도 금융투자에서 많이 매수했어요. 금융투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또 시장이 엉망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. 그런데 저기 중형주 쪽에서 그리고 소형주 쪽에서 외국인들이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수를 했고요. 수급이 나름 괜찮아요. 그래서 시장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그 매수할 종목들이 많습니다.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접근을 하기는 그렇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서 언제 들어갈지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진입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중소형주 또 대형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. 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카페에서 화학주도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. 또 그리고 예전에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렸죠. 그런 주가 위치를 볼 때 지금 시장이 밀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. 차라리 지금같이 시장이 좀 불확실하거나 또 그리고 때마침 모건 스탠리에서 신흥국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한다 하는 이런 시점 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다 아닙니까? 위클리 옵션입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밀릴 때마다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매수 관점으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할 수는 없을 거니까는요. 시장에서 돈 들어온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. 오늘도 수급 분석표 검색을 쭉 해보니까는요,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, 연기금 사모펀드가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은 이 7개의 종목입니다.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살펴보면은 지금
살펴보면, 자, JW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조금 특이하죠. 지금 2017년도부터요, 와,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. 주가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잖아요. 수급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. 뭐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매수하는 이 세력들이 주가 관리 참 잘했다.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고 매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관리를 잘 하는 세력이 매수했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누가 매수했냐고 보니까 지금 이 연기금이 최근 1년 동안 한 117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.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매수했죠. 또 그리고 뭐 기관들도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있는데, 이렇게 그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. 자, 지금 이 JW 홀딩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주가 관리도 참 잘하면서 잘 매수했기 때문에요,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뭐 긍정적으로 살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통신업점이잖아요.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뭐 통신 3사 중에서는 뭐 세계 중에서는 뭐 꼴등이지만은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KT 주식을 함부로 사지 못해요. 이미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다 사버려 가지고 오히려 KT 같은 경우 수급이 일어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, 뭐 배당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은 지금 오히려 SK텔레콤이라든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저게 앞으로 5G가 좀 더 보급이 되고 하면 이 통신 관련주는 여전히 성장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죠.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 LG U 플러스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고요, 장기적으로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서부 T&D. 이 종목은 지금 세력들이 최근에 조금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. 보면은 기타계에서 최근 1분기 55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. 그리고 보험과 투신에서 들어오고 있어요.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, 지금 주가 위치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.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, 조금 더 있다가 좀 그렇지 않아도 갭 상승이 있거든요. 이번 주 들어가지고요. 그래서 이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쭉 재무적인 상황 여러 가지 살펴보고 진입 시점을 결정할 때는 주가가 조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하락 조정을 거치는 걸 바라보고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이 시기가 있거든요. 다시 이렇게 재상승할 때 진입 시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, 일단 이 종목도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인텔리안 테크 이 종목은 그냥 너무 올랐죠. 제낍시다. 코스맥스 이 종목은 많이 떨어졌죠.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서부 T&D 보면은 이렇게 그냥 올랐잖아요. 근데 이 올랐다가요,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올랐을 때는 좀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.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좋은 시점이죠. 장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굉장히 좋은 시기라 볼 수가 있어요.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, 또 뭐 접근하기 전에 어떤 재무적인 상황은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, 일단 만약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. 일단 수급적으로 보거나 뭐 차트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, 그런 상황이에요.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, 세력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이후에 물량을 매집해서 지금 정리하긴 했지만은요, 아직 상당 부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일단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 유통주 괜찮아요. 그죠? 지금 굉장히 괜찮죠? 이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
장기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. 자, 후손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. 지금은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바닥을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 쭉 살펴보니까 한 7종목인데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. 지금 장기 투자 가능 종목이라고 하면은 JW 홀딩스, LG U 플러스, 그리고 서브 T&D, 코스맥스, 현대백화점 이렇게 될 것 같고요.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LG U 플러스 이 종목 같습니다. 여튼 뭐 시장에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. 지금 뭐 지수미아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판까지 끌고 가다가 불과 몇 시간 남겨놓고 또 다른 해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. 이 미중 무역 협상도 그럴 겁니다. 끌고 가다가 끝까지 가게 되면 또 해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또 그도 그런 것이 지금 중국이 계속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관세 좀 내리자 이거거든요. 관세 좀 내려도 이거예요. 왜 관세를 자꾸 내려달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관세를 높여버리니까 중국 수입하는 수출하는 그 자국의 회사들이 이 수익이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또 세금 냈던 거 환급도 해주고 또 돈도 주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치고 힘든 거예요. 계속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또 게다가 또 미국에서 관세 부과 더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황도 힘든데 그냥 관세를 더 높이지 않고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힘들단 말이에요. 그런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또 관세를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계속 질질 끌게 되면 중국도 힘들기 때문에 아마 갈 때까지 한번 이래 가보다가 우리 지금 지소미아 관련해서 그 오늘 기사 나온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도 갑자기 다시 급반전할 수도 있어요. 시장 상황은 뭐 이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 현재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는 상황이라서 또 그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한 며칠 좀 시장이 떨어지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아서 낙담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요. 뭐 이 시장이 한 이틀 밀린다고 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안 할 건 아니다 아닙니까? 할 거잖아요. 할 거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려니 뭐 주식 시장에는 예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. 항상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. 그렇게 나쁜 소식이 있어야 먹고 산다니까. 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위클리 옵션 관련해서 특별하게 뉴스 나오는 것들이 없는데요. 지금 그 이번 주 목요일만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팔았거든요. 지금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 투자자들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한대요.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요. 또 그리고 그 규모가 거래대금 규모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매주 목요일 되면 어떤 식으로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 출렁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나오는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 이렇게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없는 바닷가를 보면 좀 어색하잖아요. 바닷가 가면 어래 우리가 파도가 있다라고 기대하죠.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가면 등락이 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파도 치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편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이상입니다.